안녕하십니까, 김국자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인 38만 625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65세 이상으로 현재 기초연금을 감액 지급받고 계시는 어르신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60대 초반의 예비 어르신은 물론 50대와 40대의 중장년층의 대부분은 이런 제도가 있는지조차 잘 모르십니다. 여러분, 국민연금을 가입하실 때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감액한다는 사실을 단 한 번이라도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40, 50대에 국민연금에 이미 가입하셨을 때조차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은 경우는 거의 없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제까지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의 문제점과 이 제도의 폐지를 촉구하는 방송을 서너 차례 해드렸고요. 시간 되실 때 하나씩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 폐지 요구 시에 그동안 보건복지부에서 답변했던 내용이 얼마나 궁색한 변명에 불과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국민연금 연계감액에 대한 국민적 정서는 과연 어떨까요? 현재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감액되시는 분은 2019년 6월 말 기준으로 31만 8천 명입니다. 이분들은 법 내용도 잘 모르시지만 설사 아신다고 해도 어디에 어떤 식으로 하소연해야 할지를 잘 모르십니다. 진짜 불만이 많은 분들은 60대 초반이나 50대 중후반의 예비 어르신들인데요. 앞으로 이분들로 인해 감액 대상자가 상당히 늘어날 겁니다. 이제부터 제 유튜브에 달린 댓글을 통한 어르신들의 분노의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돈을 낸 건데 그것 때문에 깎다니요. 저축이라 생각하고 나라 믿고 열심히 부었더니 이게 뭔지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뭐든지 아껴서 나라를 믿었는데 실망입니다. 웃기는 개 같은 법을 만들었네. 내가 직장에 다니고 일하면서 힘들게 열심히 부은 연금을 기초연금과 연계시키는 게 이 나라는 일하는 놈만 개오구가 되는 것이다. 이런 악법도 법입니까? 국민연금 누가 들겠어요? 이런 감액제도가 있다면. 전 모르고 추가 납부까지 어려운 형편인데 한 푼 더 받겠다고 기운 빠지는 날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 힘을 합쳐 건의해 봅시다.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한다면 우리는 투표와 연계합시다. 아주 촌촌살인의 멘트입니다. 이번엔 안타까운 사례들인데요. 이 문제 때문에 14년 넣고 중단했다. 내 나이 60백수의 연금 최저 납부액으로 10년 턱걸이인데 나중에 더 받기 위해 더 넣을라 했더니 하마터면 기초연금 반토막 날 뻔했구먼. 좋은 정보 감사. 국민연금 나이 먹어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늦게 받고 더 넣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겠네요.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묻겠습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를 폐지하면 국민적 정서에 어떤 영향이 미칠까요? 기존에 국민연금을 전액 다 받고 계시는 분들이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가 폐지된다면 시위라도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소득 상위 3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농성이라도 할 것 같은가요? 당신들이 말하는 국민적 정서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둘째, 국민연금 연계감액 대상자의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은 469만 명인데요. 그 469만 명 중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즉 소득 상위 30%인 263만 명을 제외하면 기초연금 수급자는 206만 명이 되겠죠.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자 206만 명 중 국민연금 수령액이 38만 625원 이하자인 174만 명을 제외한 32만 명이 결국 국민연금과 연계되어 감액되시는 분들입니다.
이 32만 명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인 38만 625원을 초과한 분들인 셈이죠. 국민연금 연계 감액자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도에 16만 9천 명에서 2019년 6월 말 현재 31만 8천 명으로 약 2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 증가 사유로는 첫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분이 2014년 132만 명에서 2019년 206만 명으로 약 74만 명이 증가했고요. 둘째,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액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향후에는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됨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는 계속 증가하고 동시에 국민연금 연계 감액 대상자도 계속 증가할 겁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수령액이 증가하는 만큼 연계에서 감액되는 그 금액 역시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참고로 국회 예산정책조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급하시는 분이 2019년 206만 명에서 2027년엔 358만 명으로 약 152만 명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고요. 그중 국민연금 연계 감액 대상자는 32만 명에서 53만 명으로 21만 명이 증가될 것으로 추정한 바 있습니다. 셋째, 추가 재정 소요는 얼마나 될까요? 이번엔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를 폐지할 경우 추가 재정이 얼마나 소요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으로 소요되는 총 금액은 2019년에는 13조 9,900억 원, 내년에는 17조 1,100억 원으로 추정해 봤습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를 폐지할 경우에 추가 재정 소요액은 2019년엔 2,442억 원으로 총 소요 예산의 1.7%, 내년에는 2,611억 원으로 총 소요 예산의 1.5%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추가 재정 소요액이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체 소요 예산에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한다면, 그리고 의미 있는 재정 절감 수준이 아니라면, 특히 애당초부터 잘못된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더 이치에 맞지 않겠습니까? 넷째, 사회적 논의 정도는 어떨까요? 이번엔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와 사회적 대화기구인 연금특위, 그리고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있었던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018년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에서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감액하는 제도를 폐지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주 사유는 국민연금 가입 유인을 저해한다, 감액제도 자체가 복잡하다는 거였고요. 둘째, 2019년 8월 사회적 대화기구인 민간연금특위에서는 기초연금의 보편적 원리를 적용해서 만 65세 어르신 모두에게 기초연금을 점진적으로 지급할 것을, 그리고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감액하는 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0월에 있었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감액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주 사유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 체계가 복잡하다, 국민연금 가입을 저해한다, 공적연금 제도 전반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우려된다였습니다. 참고로 민주정의당 윤소아 의원의 발언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0월 17일은 세계 빈곤 퇴치의 날로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율은 45.7%로 OECD 평균의 3.7배에 달한다면서 노인 빈곤율을 낮추고 향후 공적연금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해서 감액하는 현재의 방식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국민적 정서로 보더라도, 감액 대상자의 규모로 보더라도, 추가 재정 소요를 보더라도, 그리고 사회적 논의 결과를 보더라도 이제 더 이상 법 개정을 미룰 수 없다고 생각지는 않으십니까? 이제까지 설명해드린 내용을 잘 음미해 보시면 그동안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를 폐지하지 않겠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진 않습니까? 문제의 본질은 진작부터 이런 법은 제정하지 말았어야 했고 지금이라도 당장 폐지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엔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에 지레 움츠리지 마시고 국민연금 임의가입이나 추후납부, 임의 계속가입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여 다층적 노후 준비를 여러분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전략적, 합리적인 방안을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를 폐지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습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